왜 어떤 자식은 부모 곁에서 시들어가나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많은 부모님이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신 아픈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내 자식은 나랑 같이 있으면 일이 안 풀릴까? 왜 내가 잘해주려 할수록 아이와 사이가 멀어질까?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식 사이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귀한 인연이죠. 하지만 명리학이나 전생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연이 함께 있어야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생의 업과 사주인연법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아야만 자식의 앞길이 트이는 세 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그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운의 상충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빚을 졌거나 반대로 너무 강력한 경쟁 관계였던 경우입니다. 증상 부모는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 집에만 들어오면 자식이 무기력해집니다. 밖에서는 멀쩡하던 아이가 집에만 오면 잠만 자거나 짜증이 늘고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원인 부모의 기운이 너무 강해 자식의 독립적 생명력을 먹어치우는 형국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인다사철이나 부모의 글자가 자식의 용신을 극하는 경우로 봅니다. 전생 인연 전생에 부모가 자식의 것을 빼앗았던 채무가 있다면 현생에서는 부모가 다 퍼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퍼줌 자체가 자식의 자생력을 뺏는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핵심 조언 내가 준 사랑이 자식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무가 큰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절대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햇볕을 직접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사주에 역마살이나 자수성가의 기운이 강하게 박혀있는 경우입니다. 특징 이런 자식들은 태어난 곳 고향이나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운의 흐름이 정체됩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데 부모라는 댐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사례 해외로 나가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취업했을 때 비로소 승진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까이서 내가 챙겨줘야 밥이라도 먹지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 챙김이 자식의 역마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업의 관점 전생에 이 자식은 넓은 대륙을 누비던 장수였거나 상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있을 그릇이 아닙니다. 핵심 조언 자식을 품 안의 자식으로 두지 마세요. 멀리 보낼수록 자식의 이름이 사방에 떨쳐집니다. 떨어져 지내며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같이 살며 매일 보약 지어주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세 번째,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바로 원진살이나 상극의 인연입니다. 증상 부모와 자식이 마주 앉기만 하면 5분도 안 돼서 싸움이 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서로 말투나 행동이 거슬립니다. 그런데 웃긴 건 떨어져 있으면 서로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 현상 애증의 관계입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기운이 부딪혀서 붙어 있으면 서로의 운을 깎아먹습니다. 해결책 이때는 거리두기가 유일한 개운법을 여는 법입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앙금이 현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인데 너무 붙어 있으면 그 앙금이 다시 폭발합니다. 핵심 조언 서로의 인연의 유효 거리를 인정하십시오. 어떤 인연은 100km쯤 떨어져야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식이 잘 풀리길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정서적 독립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식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자식의 일이 자꾸 꼬이고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아이의 안색이 어둡다면 과감하게 독립시키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업을 닦는 길이며 자식의 막힌 운을 뚫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멀리서 기도로만 응원할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운명대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뿌리 내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와 다른 각도로 자식과의 업에 끈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아프지만 어떤 분들에겐 꼭 필요한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부모가 더 붙잡고 더 밀어붙이고 더 대신 살아주려 할수록 이상하게도 아이의 길이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사랑이 많아도 숨이 막히고 정성이 깊어도 운이 꼬이고 걱정이 진심이어도 관계가 닳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되나? 그런데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 다 해줬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업의 결이 있습니다. 붙드는 업, 얽어매는 업, 대신 짊어지는 업, 그리고 그 업이 깊을수록 오히려 떨어져 살아야 자식의 길이 트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대본의 제목은 분명하고도 날카롭습니다. 자식과의 전생이면 이런 업이 있다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자식이 잘 풀린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떨어짐은 냉정한 절연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밀어내는 단절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리는 버리기 위한 벌이 아니라 숨을 통하게 하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서로의 숨이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리, 서로의 업이 섞여서 진흙이 되기 전에 잠시 물러나는 지혜. 오늘은 그 지혜를 너무 현실적인 사례처럼 들리게, 그러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떨어져 사는 업이 정말 내 집안의 문제인지 점검할 수 있는 징조,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살리면서도 거리를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부모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짧은 기도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시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혹시 내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진 않은지 그 경계선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전생인연이라는 말을 꺼내면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불편해하십니다. 그런데 불교는 전생을 호기심의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업과 인연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습관과 관계의 패턴으로 확인됩니다. 즉, 전생을 믿든 안 믿든 왜 이 관계는 이렇게 반복되는가를 설명해주는 지도처럼 쓰면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자식은 독립을 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모 탓을 하고, 서로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나고, 돈이 오가면 마음이 깨지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무너지고, 자식이 흔들리면 부모가 같이 흔들리는 집. 이런 집은 대체로 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업이 섞였다는 말은 원래 각자의 몫인 무게가 서로의 등에 얹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들어주려 하고,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 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생을 지배하려 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운명의 줄다리기가 되는 순간이지요. 이때 불교에서는
한 가지를 먼저 봅니다. 이 관계는 자비가 늘어나는 방향인가, 아니면 집착이 늘어나는 방향인가. 자비는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사는 길로 흐르고, 집착은 상대를 붙잡고 나도 함께 가라앉는 쪽으로 흐릅니다. 만약 내 집의 흐름이 집착 쪽으로 굳어져 있다면 거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멀어져야 마음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져야 업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목에서 말한 이런 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5가지 업의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겹치면 떨어져 사는 선택이 배신이 아니라 해탈의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빚진 업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내가 너한테 빚이 있어라는 감정이 기본값처럼 깔려있는 경우입니다. 이 빚진 업은 전생의 빚일 수도 있고, 현생에서 실제로 아이에게 준 상처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빚이 사랑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주는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상환이 되기 쉽고, 상환은 어느 순간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주고 더 도와주며 이만큼 했는데를 마음속에 쌓고, 자식은 받으면서도 미안함과 분노를 동시에 키웁니다. 미안함은 고마움이 아니라 숨막힘으로 변하고, 분노는 죄책감과 섞여 더 독해집니다. 결국 이 집은 주고도 원망, 받고도 원망이라는 이상한 풍경을 반복합니다. 이때 거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생기면 돈과 도움과 간섭이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것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진 업이 있는 집은 함께 살수록 미안함이 진해지고, 진해질수록 자식의 자존이 약해집니다. 자존이 약해지면 일이 풀려도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부모 덕분 혹은 부모 때문이 되면서 인생의 주인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업에서는 부모의 선의가 오히려 자식의 길을 가리는 안개가 됩니다. 떨어져 살며 도움을 필요한 만큼, 약속한 만큼 말로 정리해서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순간 자식의 운이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집의 마이너스 복종업입니다. 이 업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명령과 항변으로 끝납니다. 부모는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알아로 시작하고, 자식은 알았어, 알았다고로 끝내지만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통제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말하지 마 하며 부모의 감정과 인간관계를 관리하려 들지요.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서로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를 조종한다는 점입니다. 이 업은 전생의 주종관계였던 인연, 혹은 전생에서 생사를 좌우하는 권력관계였던 인연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옳아야 한다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함께 살면 매일이 전쟁이 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인격 공격으로 번지고 결국 자식은 밖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결정권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늘 흔들립니다. 자기 선택을 못하고 선택의 결과도 못 견디고 자꾸만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업을 가진 집에서 떨어져 살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연습장, 부모가 자식을 믿는 연습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멀어지면서도 마음을 끊지 않는 방식인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락 횟수와 방문 빈도를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안부 전화, 월 1회 식사, 위급 상황의 기준을 미리 합의합니다. 규칙이 생기면
지배가 줄고 지배가 줄면 기운이 풀립니다. 기운이 풀리면 자식의 일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대신 짊어지는 업입니다. 이 업을 가진 부모는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보면 가슴이 찢어져서 내가 대신할 게가 먼저 나옵니다. 빚도 대신 갚아주고 인간관계도 대신 정리해주고 직장 문제도 대신 해결해주고 심지어 자식의 부부 문제까지 부모가 앞장서서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업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내 몫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몫의 복도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흐릅니다. 자식이 넘어져야 할 자리에서 부모가 몸으로 받쳐주면 자식은 넘어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더 큰 자리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식이 더 불안해지고 부모가 더 도울수록 자식의 일은 더 꼬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도움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도움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의 모양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돈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고 해결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대신 결정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 업에서는 떨어져 사는 것이 특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면 부모의 손이 너무 빨라지고 자식의 고통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살면 부모는 참는 수행을 하게 되고 자식은 견디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둘이 각자 수행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운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맑아집니다. 넷째는 원진의 업입니다. 사랑하지만 밉고 보고 싶지만 만나면 독이 오르고 도와주고 싶지만 손이 떨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늘 울컥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억울함이 같이 올라오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인정받을수록 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원진업은 전생의 원망이 풀리지 않은 인연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현생의 상처가 쌓여 업처럼 굳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자주 상처를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과 트리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업에서 떨어져 살기는 싸움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덜 건드리자는 선택입니다. 상처는 덜 건드려야 아물고 아물어야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져야 인연이 다시 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리 대화의 재훈련입니다. 떨어져 산다고 해서 말이 끊기면 원진은 오히려 깊어질 수 있으니 짧고 안전한 대화 규칙을 만듭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 금지. 둘째, 비교 금지. 셋째, 훈계 금지. 넷째, 감정 폭발 조짐이 오면 통화 종료 후 다음 날 다시. 이렇게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부터 관계의 업이 조금씩 풀립니다. 원진업이 풀리면 신기하게도 자식의 대인운, 일운, 건강운이 같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수호신이 막는 업입니다. 이 말은 조금 신비롭게 들리지만 불교적 표현으로 바꾸면 인연의 흐름이 지금은 떨어짐을 통해 정화되려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은 함께 살면 꼭 사건이 생깁니다. 작은 사고, 금전 손실, 건강 악화, 계약 파기, 말실수, 구설, 그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를 두면 잠잠해집니다. 이때는 집착의 밀도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공간에서
마음이 너무 촘촘히 얽혀 있으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작은 파열로 밖에 드러나기 쉬워요. 그래서 자꾸 사건으로 신호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숨이 막힌다. 풀어라. 흩어라.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같이 살면 사건이 더 커져서 결국 강제로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업의 징조가 보인다면 미리 자발적으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때의 거리는 벌이 아니라 예방이고 헤어짐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업에 가까운가? 간단한 징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 이야기를 하면 숨이 먼저 답답해지거나 가슴이 먼저 뜁니까? 둘째, 자식의 문제를 들으면 조언보다 해결이 먼저 떠오릅니까? 셋째, 자식과 통화한 뒤에는 늘 후회하거나 분노하거나 무기력해집니까? 넷째, 자식이 잘 되는 상상을 하면 기쁘기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까? 다섯째, 자식이 독립하면 내가 버려질 것 같은 공포가 있습니까? 여섯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바꾸려 합니까? 일곱째, 자식이 나를 떠나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강하게 해당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가까움이 아니라 더 건강한 거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자식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자식이 잘 풀린다는 말이 현실이 되려면 그냥 주소만 달라지는 이사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5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의 인생 감독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게 도와주는 후원자입니다. 후원자는 감독하지 않습니다. 후원자는 존중합니다. 둘째, 도움의 기준을 문장으로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긴급 의료비는 돕되 소비성 빚은 돕지 않는다. 월 1회만 경제적 지원, 대신 상담과 계획을 함께 세운다. 부부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고 법적 폭력적 위기만 돕는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사랑은 흔들리고 흔들리면 업이 다시 섞입니다. 셋째, 연락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사랑은 규칙이 없어도 되지만 집착은 규칙이 없으면 반드시 폭주합니다. 주기와 시간대를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넷째,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멀어질수록 부모는 텅 빈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그 빈자리를 자식에게 다시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 왜 연락 안 하니? 이런 말은 사랑의 말처럼 보여도 업을 죄는 말이 됩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수행으로 채우십시오. 산책, 독서, 작은 봉사, 절에서의 예불, 또는 집에서의 짧은 염불과 호흡. 부모가 자기 삶을 가지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다섯째, 미움이 아닌 축원으로 떨어지기입니다. 떨어져 살되 마음속에서 매일 저주하면 인연은 더 탁해집니다. 떨어져 살되 마음속에서 매일 축원하면 인연은 맑아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의 운이 부모의 불안에서 풀려나 자기 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힘들면 어떡하나요? 부모가 안 도우면 냉정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도움입니다. 도와줄 게가 아니라 너의 힘을 믿는다로 시작하는 도움.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니로 시작하는 도움.
왜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니로 시작하는 도움. 이런 도움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흔들리는 이유가 언제나 자식의 능력 부족은 아닙니다. 집안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바깥에서 쓸 힘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덜 소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거리로 소음을 줄이고, 대화로 상처를 줄이고, 규칙으로 흔들림을 줄이고, 축원으로 기운을 맑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마음을 지키는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종교를 떠나 마음을 정리하는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또는 자식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때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의 삶을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고통을 대신 빼앗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운이 내 불안에 갇히지 않도록 오늘 한 걸음 물러섭니다. 내가 물러서는 이 거리가 미움이 아니라 자비가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자기 발로 서는 힘을 얻고 내가 내 삶을 다시 찾는 힘을 얻고 우리 인연이 집착이 아니라 축원으로 맑아지게 하소서. 오늘도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이렇게요. 길게 읽기 어렵다면 한 줄만 잡으셔도 됩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부모의 업을 가볍게 하고 자식의 길을 넓혀주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떨어져 살기는 만능 처방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는 정말로 필요한 처방입니다. 특히 폭언, 폭력, 극단적 통제 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안전이 최우선이니 주변의 도움, 전문가 상담, 법적 보호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죄책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내가 붙잡는 이유는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이 질문 하나만 품고 내일의 말투 하나, 연락 하나, 도움 하나를 조금만 다르게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업의 흐름을 바꾸고 인연의 숨통을 틔우며 결국 자식의 운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인연이 되어 지혜의 등불 마이너스 청정기도 법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승은 칠갑산자락에 작은 토굴에서 기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신 여러분을 매일 밤 자시에 부부의 평안한 노후와 자식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생일과 이름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무상보시 축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이렇게 우연히 이때에 만나게 된 것은 구독자님의 대운이 좋아지려는 징조입니다. 부디 전생업장 소멸, 참회자비기도 동참하시기 발원, 합장합니다. 건강과 행운의 삶이 쏟아지도록 축원해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당신의 부모 마음이 너무 애쓰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자식끼리 당신의 불안이 아니라 당신의 축원 위에서 반듯하게 열리기를 조용히 함께 빌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